자, 오늘의 네타 주인공은 스시 오마카세에서 거의 마지막에 살며시 등장하는 네타, 일본어로 아나고라고 불리는 붕장어입니다. 근데 왜 하필 마지막에 붕장어일까요?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답니다. 우리가 보양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어는 대부분 뱀장어, 그러니까 민물장어 쪽이에요. 기름이 많고 분량이 잘 붙고 양념이 세게 들어가도 밀리지 않죠. 그런데 오늘의 붕장어는 딱 정반대에 서 있습니다. 기름기의 고소함과 진한 맛으로 밀어붙이는 장어가 아니라 결로 승부하는 장어. 그래서 마지막 한 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영상은 붕장어가 왜 스시에선 실력이 되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결국 한 단어로 연결돼요. 에도마에. 에도는 지금의 도쿄, 마에는 앞바다라는 뜻으로 에도마에는 원래 도쿄 앞바다에서 잡히던 생선으로 만든 스시라는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전통적이거나 고급스러운 스시를 지칭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죠. 이 시절엔 냉장고가 없다 보니 스시장인은 신선함을 손으로 지켜야 했죠. 절이고, 재우고, 졸이고, 시간을 맛으로 바꾸는 기술. 그게 에도마에 스시의 본능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붕장어 한 점이면 그 집 실력이 보인다. 왜냐하면 붕장어는 좋은 재료를 사오면 끝나는 네타가 아니거든요. 손질, 조림, 소스, 굽기, 한 단계라도 대충 하면 바로 티가 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에도마에에서 가장 조심스럽게 다뤄졌던 붕장어, 손질 들어가 볼까요? 메우치로 머리 쪽을 찍어서 고정합니다. 메우치, 일본어로 눈을 찍는다는 뜻인데 정작 찍는 곳은 눈보다 아래, 아가미 쪽이에요. 이 장면이 멋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붕장어 손질은 칼을 잘 쓰는 것보다 칼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이유가 생기는데요. 장어류는요, 뱀장어든 붕장어든 피, 정확히는 혈청에 독성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난리가 나죠. 겁주려는 게 아니에요. 이 독성은 보통 열에 약한 단백질성이라 익히면 사라져요. 그래서 장어 요리는 전통적으로 날 것보다 가열 조리가 기본이 된 거예요. 즉 독서는 공포가 아니라 에도마의 조리가 생겨난 이유 중 하나죠. 자, 이제 지느러미 라인으로 칼이 들어갑니다. 뼈를 따라가면서 열어주고요. 이때의 느낌은 자르는 게 아니라 살이 뼈에서 스스로 떨어지게 길을 내준다는 생각으로 합니다. 낚싯바늘이 나왔네요? 자연산이라는 증거죠. 붕장어는 양식이 아직 상용화가 안 돼서 지금 유통되는 건 거의 다 자연산이에요. 양식 안 해도 될 만큼 자원도 풍부하죠. 자, 내장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가 진짜 중요한데요. 정리 하나로 맛이 확 달라지거든요. 깔끔하게 처리하면 비린내는 사라지고 감칠맛만 남습니다. 붕장어는요, 손질 자체가 맛이에요. 자, 이제 장어 점액질 제거 작업입니다. 뜨거운 물을 살짝 뿌려주면 이렇게 하얀 점액질이 일어나요. 이걸 칼로 쓱쓱 제거해줍니다. 이 과정 생략하면 안 됩니다. 점액질이 남으면 눅진하고 탁한 냄새가 나고 조림도 제대로 안 스며들고 겉만 질척해서 맛이 지저분해지거든요. 마지막 네타의 품격, 여기서 갈립니다. 이제 이렇게 손질된 붕장어를 조릴 거예요. 붕장어는 그냥 구워서 끝내는 네타가 아니라 조림을 통해 완성되는 네타입니다. 냄비에 재료를 넣어볼게요. 물 400ml, 정종 50ml, 간장 50ml, 자람의 설탕 50g. 여기서 포인트가 자람의 설탕인데요. 결정이 굵어서 천천히 녹고 단맛이 확 튀지 않으면서 윤기와 깊이를 만들어주거든요. 없다면 일반 설탕 쓰셔도 무관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오토시부타를 사용합니다. 재료 바로 위에 덮개를 얹어서 조림이 고루 스며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유산지를 접어서 잘라 덮어주시면 됩니다. 중불에 20분. 단순히 익히는 게 아니라 맛이 천천히 스며드는 시간이에요. 붕장어 조림, 조급하면 안 됩니다. 자, 꺼내볼게요. 붕장어 결이 풀려있죠? 민물장어처럼 탱글하게 튀지 않습니다. 손끝이 닿으면 숨이 빠지듯 조용히 눌리는 부드러움. 이게 붕장어의 결입니다. 이제 조림 국물로 찌매를 만들 겁니다. 찌매는 조림 소스라는 뜻이에요. 붕장어 스시의 영혼이죠. 흘러내리되 흔적을 남기는 농도.
찜의 한 방울에 그 집의 시간이 들어있다 보니 장인들은 찜해가 곧 그 집의 DNA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조림된 붕장어를 석쇠에 올려볼게요. 그냥 먹어도 되지만 분량을 한 겹 더 입히면 표면이 살짝 마르면서 식감이 확 살아나거든요. 토치로 껍질 쪽을 살짝 그을려줍니다. 이제 두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 볼게요. 하나는 소금만 뿌려 담백하게, 또 하나는 치매를 발라 달콤하게. 자, 모두 완성됐습니다. 전 둘 다 너무 좋은데 여러분은 어떤 게 더 끌리시나요? 붕장어 스시는요, 살이 샤리 위에서 풀리듯 녹습니다. 포근하게 부서지는 붕장어의 느낌이 마지막을 따뜻하게 마무리해줍니다. 기름기가 과하지 않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올라와요. 다음에는 또 어떤 네타로 여러분을 찾아올까요? 구독하시고 다음 편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스시 한 입 맛있게 드십시오.